우크라이나 쿠피안스크 시근처를 매우 주의 깊게 보세요. 바로 이 순간 수십 대의 정찰 드론이 이 지역의 모든 도시와 구석구석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움직임이 포착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최대 12대의 드론이 동시에 하나의 표적을 공격합니다. 그 결과 러시아 병사의 88%가 우크라이나 진지에 도달하기도 전에 파괴됩니다. 여기가 쿠피안스크의 로봇 사망 구역입니다. 전쟁에서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전투의 규칙을 바꾸는 이 로봇 군대를 만들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쿠피안스크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도시는 하르키우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러시아 국경과 가깝습니다. 쿠피안스크를 통제하는 자가 동부 전체 지역의 보급을 통제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물류 요충지입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침공 직후 이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우크라이나가 번개처럼 빠른 방역을 시작해 쿠피안스크를 해방시키면서 이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붕괴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저항 없이 쿠피안스크에 들어가 주요 지점에 국기를 개양했습니다. 2023년 말부터 푸틴은 이 도시를 되찾으려고 시도해왔습니다. 음악 2024년 내내 공격이 더욱 거세졌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와 수백 대의 장갑차, 그리고 북쪽, 동쪽, 남동쪽 등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표는 물론 2022년에 잃어버린 물류 요충지를 되찾는 것이지만 2025년 5월에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지역에 오리온이라는 특수부대를 배치했습니다. 이 부대는 국경 경비대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임무를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땅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움직임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구역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리온 부대의 한 장교인 블라디슬라브 졸로타로프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인원이나 장비의 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적이 움직이고 위치를 점령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빼앗아야 했고 그들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죽음의 지대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 개의 뚜렷한 층을 만드는 과정이었으며 각 층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봅시다. 첫 번째 층은 전선에서 20-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뱀파이어와 같은 대형 드론이 끊임없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뱀파이어는 무거운 폭발물을 실을 수 있는 대형 드론입니다. 이 드론은 군수 보급 차량, 탄약 트럭, 병력을 수송하는 장갑차를 찾습니다. 발견하면 즉시 공격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적 보병이 목표 지점에서 50km 이상 떨어진 곳에 하차하면 도달할 수 없습니다. 비록 물 부족, 탄약 부족, 그리고 거리 때문에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지쳐버립니다. 두 번째 방어선은 전선에서 5-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여기선 항상 누군가 지켜봅니다. 레레카와 같은 정찰 드론들은 긴 날개와 강력한 카메라를 장착하고 하루 24시간 내내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샥 드론은 다른 지역을 담당하며 이 드론들이 함께 모든 것을 감시합니다. 개활지에서의 모든 움직임은 몇 분 만에 감지되고 그러면 무리들이 도착합니다. 1인칭 시점 드론들입니다. 1인칭 시점은 1인칭 시점을 의미합니다. 조종사들은 실제로 나는 듯 이 작은 드론을 조종합니다. 드론은 빠르고 민첩하며 폭발물을 실었습니다. 5대, 10대, 때로는 12대의 드론이 한 무리의 병사들을 공격합니다. 밀도가 너무 높아 사실상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층, 제로 라인 우크라이나 진지 바로 앞에 첫 1000m 구간입니다. 여기가 바로 상황이 정말 무서워지는 곳입니다. 낮에는 움직임이 사실상 전혀 없습니다. 드론이 완전히 포화되어 있고 지뢰, 철조망, 대전차 장애물,
그리고 생명의 기미가 보이기만을 기다리는 드론들이 있습니다. 이 삼중 구조에서 러시아군의 88%가 가까이 다가가기도 전에 파괴됩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모든 이야기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악몽을 견딘 한 러시아 병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는 베구녹이라는 암호명을 쓰며 이는 달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임무는 러시아 돌격조를 죽음의 지대를 통과해 안내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뢰밭 사이 길을 찾고 드론 감시가 심한 지역을 피하는 일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는 걸 베구녹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3번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첫 번째 임무에서는 그룹의 모든 병사가 전사했고 오직 그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두 번째 임무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 죽고 혼자 살아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 베구녹이 다른 그룹을 이끌 때 드론이 나타났습니다. 또 한 번 모두가 제거됐고 그를 뺀 모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베구녹이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 위에 떠있는 우크라이나 드론을 보고 전쟁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군인이 아닌 드론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들고 흰 천을 흔들며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보고 자신을 살려주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구노크의 이야기는 근본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드론의 지속적인 존재는 지금까지의 포병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심리적 압박을 만들어냅니다. 드론 폭격 사이에는 잠깐의 침묵이 있지만 윙윙거리는 소리는 항상 존재합니다. 포병의 모든 폭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은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는지 결코 알 수 없고 공격이 언제 올지 그리고 올 때가 언제인지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무작위 폭발이 아니라 정확하고 오직 당신만을 겨냥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포기할 수 없었고 반드시 돌파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감지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무언가를 찾아냈습니다. 쿠피안스크 근처에서 러시아인들은 버려진 가스관, 즉 오스킬 강 아래로 15km에 걸쳐 뻗어있는 암모니아 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터널을 이용해서 드론을 완전히 우회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들은 파이프 내부를 개조해서 탄약을 운반할 수 있는 바퀴 달린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일부 군인들은 터널 안을 더 빨리 이동하려고 쭈그려 앉아 전동 킥보드를 타기도 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러시아 군인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어두운 지하 파이프를 달리면서 완벽한 해결책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장면을요. 우크라이나 후방으로 연결되는 덮인 고속도로처럼 보였지만 우크라이나 정보부가 이를 파악했습니다. 그들은 가스관 지도를 입수해서 모든 출구와 환기구를 확인한 뒤 기다렸습니다. 2026년 1월 약 50명의 러시아 군인들 이 가스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보이지 않는 드론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출구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론들이 출구를 공격했습니다. 폭파 장치가 파이프의 전체 구간을 붕괴시켰습니다. 러시아 군인 약 40명이 숨지고 다수가 갇혀 질식했습니다. 터널은 구원이 아닌 집단관이 됐습니다. 또 공중 드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알파베이라는 작전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지상 로봇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인 지상 로봇이 혼자서 20km에 달하는 교전 지역을 통과해 이동했습니다. 그 로봇은 대전차 지뢰 12개를 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진지에 도착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지상 로봇을 통해 전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은 사망 구역에 또 다른 차원을 더합니다. 이제 러시아군은 하늘에서 오는 위협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다가올 수 있는 것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모든 시스템에는 명확한 전략적 목표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신임 국방장관 미하일 페도로프는 1월에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2026년까지
무려 한 달에 5만 명의 러시아군 사상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간단합니다. 러시아는 한 달에 약 3만 명의 계약병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한 달에 5만 명의 사상자를 낸다면 이는 인력 부족을 초래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전쟁 기계는 달마다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쿠피안스크와 같은 로봇 사망지대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메커니즘입니다. 페도로프는 모든 사상자가 영상으로 확인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선전이 아니라 정확한 작전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도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드론을 상대하는 루비콘 센터라는 전문 부대를 만들었지만 목표는 드론 파괴가 아니라 조종사 제거입니다. 우크라이나 조종사가 10km 떨어진 드론을 조종하던 중 갑자기 그가 있는 건물에 폭탄이 떨어집니다. 러시아군이 신호가 어디서 오는지 추적해서 위치를 찾아내고 조종사를 제거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은 더 멀리서 조종하거나 원격 안테나를 써야 하며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러시아는 광섬유 케이블이 연결된 드론을 도입해 비행 중 케이블을 풀어냅니다. 다소 이상해 보여도 매우 창의적인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자교란에 완전히 면역이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신호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 연결이기 때문입니다. 범위는 케이블 길이에 의해 제한되며 대략 10에서 20km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범위 내에서는 이런 드론들을 사실상 막을 수 없습니다. 쿠피안스크에서 벌어지는 일이 전쟁의 미래입니다. 이제는 누가 더 많은 탱크나 병력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적을 더 잘 보고 파괴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첫째로 누가 적의 움직임을 차단할 수 있는지, 누가 전장을 인간의 생존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쿠피안스크에서 이것을 구축했고 이제 다른 전선 지역에서도 이를 재현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공하면 전쟁의 수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점령한 영토 유지 비용이 너무 크면 가치가 없다는 점을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전쟁이 주로 로봇과 드론에 의해 치러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인간 병사가 여전히 필수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답변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하는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이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